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모멘텀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나와 맞는 투자 전략들을 골라보시고요. 그에 맞는 방향성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그런 초우량 기업들이죠. 네, 먼저 페이스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이 됐죠. 처음에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역시나 인터넷 기업이고요. 주요 영업은 광고로 좀 많은 매출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5,007억 달러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562조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현재 주가는 172.45달러고요. 지금 52주 최고가 보시면은 175달러로 최고가 대비 1.73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물린 사람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으로 51.8%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인데요. 일단은 페이스북 보시면은 이용자가 16.5억 명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왓츠앱이라는 거는 10억 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9억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희 많이 하고 있죠. 이 4억 명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2012년에 인수를 하면서 좀 이 플랫폼 간의 굉장히 연계로 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의 다양성 그리고 연계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 지금 자료 보시면요. 왼쪽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북에 MAU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MAU는 한 달간 이용하는 유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성장률도 보시면 한 13%에서 15%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MAU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기 나오는 MAU와 DAU 나오고 있죠. 이 MAU는 한 달 동안 유저고요. 이 DAU는 하루 동안의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이런 DAU와 MAU로 좀 갈리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페이스북의 MAU는 16.5억 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MAU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감소라는 건 성장성의 감소입니다. 실제로는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둔화 우려가 있지만 좀 서비스 출시에 대한 MAU 하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가능 인구가 30억 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30억 명인데 우리 지구촌에는 약 70억 명의 인구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40억 명의 잠재 인터넷 인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AU의 외형 성장이 잠재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의 연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광고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뽑아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폭발적인 MAU를 통해서 광고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노출이나 동영상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좀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인벤토리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광고주 확대로 광고 수요가 또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광고주 같은 경우에 집계가 나온 게 지금 300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광고주 말고도 페이지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5천만 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광고를 페이스북에 내게 되면은 또 페이스북에서는 5천만 명의 잠재 광고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 1분기 보시면요. 지금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막 57%, 뭐 74% 이렇게 됐지만 지금 97%라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페이스북의 광고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2017년 F8이라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의 미래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신저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뭐 문자 전송뿐만이 아니라 송금, 그리고 쇼핑, 뭐 교통, 결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좀 연계를 한다라는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이제 뭐 채팅하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뭐 명령을 하면은 이제 뭐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O2O의 생태계 영역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5년 보시겠습니다. 5년 후의 미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의 라이브나 인스타그램에도 라이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와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메신저 봇, 그리고 360도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과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포부를 밝혔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10년 뒤를 좀 보셔야 되는데 10년 뒤라고 하면 너무 뭐 먼 미래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저희가 방심하다 보면은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알고 계시고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후에 미래 보시면은 AI와 VR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의 목표가 사람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 그리고 후각, 뭐 이게 청각, 뭐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감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목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를 좀 보셨을 때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겠죠. 그리고 저희 다음 기업입니다. 지금 텐센트인데요. 뭐 중국의 텐센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중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제2의 텐센트를 찾아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 지금 펭귄 나오고 있습니다. 펭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컴퓨터에 지금 깔려 있는 게 뭐 위챗이나 QQ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는 199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역시나 인터넷 기업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좀 높은 기업들 보시면은 약간 플랫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좀 그에 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57%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2조 8천억 홍콩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10조 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4 홍콩 달러. 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23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페이스북이랑 좀 동일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최근 차트를 보시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 제가 게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우리 PC방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지금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블리자드입니다.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게임 중에서 이 오버워치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들에게 짙은 향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지금 새로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스타를 접었던 사람들이 다시 스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회사가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연계와 좀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게임이 출시가 되는 이런 인기 게임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텐센트의 점유율 보실 건데요. 지금 점유율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PC 온라인 게임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텐센트가 47% 차지하면서 거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회사들은 지금 점유율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 거의 굳건한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 시장 점유율인데요. 보시면 마이앱이 텐센트에서 만든 건데 24%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지금 다른 회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샤오미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나 점유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좀 다르게 약간 치열한 모습인데 그래도 약간 선두주자로 달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광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투자를 좀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더 반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좀 약간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인공지능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공지능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약간 장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5월 달에 발표한 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3년 동안 이제 행동 시행 방안을 좀 마련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원천 기술로 지금 중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중국에서도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역시나 AI의 연구를 좀 주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컴퓨팅 검색 실험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하면서 지금 AI를 탑재한 그런 자체 개발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름이 드림라이터입니다. 드림라이터는 약간 로봇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사람보다 좀 약간 이런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희 인공지능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해외 투자처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